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3월 5일 목요일입니다. 왕이로소이다. 왕이로소이다. 나는 눈물의 나는 왕. 눈물의 왕이로소이다. 나는 아부의 왕이로소이다. 나는 눈물과 아부의 왕이로소이다. 그 시는 누구시에요? 홍사영. 홍사영. 근데 오늘 홍사영 씨의 고뇌이 그대로 들렸습니다. 그렇죠. 왕이로소이다.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눈물의 왕이로소이다. 시왕전에 쫓겨난 난 눈물의 왕이로소이다. 좋습니다. 하듯이 홍남기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아부와 눈물의 왕임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네. 한번 이 사람 참 웃긴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딱 든 게 네네. 추경 예산안 신속 통과를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며칠 안 됐어요. 공인은 네. 아니 무슨 뭐 특별히 사람들이 참 희한한 사람이다 그러고서 네. 그 자리에 갔었던 분들의 네. 얘기가 전해져 오는데 네. 경제부총리는 우리의 정말 이 콘크리트한 사회 하부 구조, 네. 경제, 네. 뭐 돈 이런 걸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에서도 참 딱 냉정하게 사태 진전을 바라보면서 네.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한 파트의 한 사람인데 네. 다른 사람 아무도 안 그러는데 혼자 경제부총리가 네. 눈물을 흘리길래 저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완전 아부의 왕이구나. 저건 대통령한테 보이는 눈물이란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보이는 눈물이 맞아요. 아니고. 근데 오늘 네. 또 홍남기 씨가 경제부총리가 네. 엉뚱한 이야기를 또 하나 뉴스로 만들어내서 지금 갑자기 다 떴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소개해 주세요. 흥분이 돼서 그래요. 천천히 흥분하지 마세요. 오늘 오늘 예?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네. 컨퍼런스 콜이죠.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는 세계적으로 전화를 통해 가지고 화상 통화로 하는 해가지고 겁니다. 예.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28개 나라인가 했죠 지금 오늘. 예. 근데 여기서 저는 그 제목을 뽑아가지고 네네. 홍남기 씨가 네. 확진자 수, 네. 우한 폐렴,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예. 국가별 환자 수를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올림픽 메달 뭐입니까? 아니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그저 홍남기 씨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입니까? 이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하냐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뜬금포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네, 네. 뜬금포를 네. 쏘아대는데 네. 한국의 신속한 진단 역량과 네. 확진자 조기 발견 노력을 감안하지 않고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네. 국가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니 비교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현황을 갖다가 뭐 중국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얼마, 중국 얼마, 우리 얼마 이 나온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네.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의 선제 방역 대응, 네. 막대한 검진 실시, 네. 투명한 정보 공개 사례는 네. 향후 감염병 대응 및 영양 제고를 위한 좋은 선도적 모델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의 방역이 앞으로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5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경제부총리가 금메달은 올림픽 금메달 집계는 미국은 뭐 메달 수로 하잖아요.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뭐 해서 뭐 1위도 하고 이건 스포츠고 재미니까.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뭐 한국 같은 금메달 우선주의는 뭐 금메달 네네. 수로 1, 2, 3등을 네네. 따지고 그다음 은메달 따지고 하는데 네. 이거는 각국이 방역을 하기 위한 참고 자료를 갖고 직계를 내고 있을 뿐이에요. 네. 홍남기 씨가 뭔 말을 하려는 거 제가 압니다. 무슨 얘기하는 이란하고 지금 중요한 이탈리아는 네. 사망자 수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뭐 100명씩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예. 확진자 수가 굉장히 작아요. 네네. 이거는 확진자들을 검진을 광범위하게 못함으로 해가지고 네네. 안 잡힌다고 봐야 되는 것이다. 치사율이 이란 이런 데만 높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홍남기 씨가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국내용으로 이 국제회의에서 그 뉴스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재부 대변인이 밑줄 그어가지고 출입 기자들한테 우리 부총리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만들어주세요. 뉴스를 생산했는데 이거는 우리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 지금 확진자가 많은 것은 우리가 열심히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사망자 30명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국제적인 뭐 대응의 선제 모델이 될 것이다. 아니 이런 생아부를 그 안 그래도 벌써 이미 집권 여당 측에서 이른바 문파 문꿀 오소리 측에서 나온 것들이 뭐냐니까 우리가 확진자 수가 지금 세계 2위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의 정보 공개 투명해서 그렇다고 이미 거의 열흘 전에 이놈들이 박강원 우리의 무슨 관리 체계가 선진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명색이 집권 여당의 최고 요인이 얘기했으니까 보면은 국제사회에 대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홍남기 부총리란 친구가 그야말로 대통령 카카 저 잘했죠? 한 사람 말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한 접시 말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게 간신 열전이 요새 유용하더라고. 네. 나라를 망친 간신들이라는데, 네. 아니 좋다 이거야. 이게 좀 깔아앉고, 네. 사망 이게 좀 진단해고 하는데 지금 대구 경북 사람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 30명 죽은 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너무 잘 이거 감염을 찾아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선도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앞으로? 선도 모델. 대한민국 우한폐렴 이게 선도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첫째,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국제적으로 아마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는 아마 반면 교사의 사례로 남을 것이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되었던 총리가 되었던 전문가 이야기 무시하고 조만간 종식될 것이다. 이 얘기에서 절대 안 된다. 감염원 차단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하나예요. 네. 두 번째, 즉 국민들이 이 불안한 지경이고 마스크도 없어서 이런 지경일 때 그때 아직 그 초기 2월 20일경에 쓸데없이 저 짜파구리 만들어 먹고 파한대소하면은 국민들 가슴에 더 불을 지른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국제사회의 반면교사로 남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다른 나라 대통령, 다른 나라 국가원수들도 야 이런 거 나면 조기에 감염 차단하고 전문가 얘기 듣고 괜히 쓸데없이 마누라 데리고 다니면서 짜파구리 끓여 먹고 파한대소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 홍남기 씨는 나서야 될 위치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고 네네. 경제부총리고 그렇죠. 이렇게 대통령과 집권당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네. 이 오늘 컨퍼런스 콜에 나왔던 28개국 경제 사령탑들이 좋아지진 뭐하는 얘기야. 아니 그럼 니들 그 많이 찾아낸 거는 많이 찾아낸 거지 우리가 먼저 우리하고 비교를 했냐고. 우리가 그리고 이 사람아 오늘 이거는 좀 저거 무슨 경제 대응하자 그러는데 우리 금융 얘기하자는데 뭘 헛소리요. 이런 때만 되면 한 사람씩 말라는 이 정말 그 간신 본능들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 예. 이게 또 눈물을 흘린 건데 저도 이거 눈물을 흘리길래 예. 이걸 봤어. 예. 아니 내가 동영상을 찾아 들어가서 봤어요. 이게 예. 언제냐면 2일날 네, 3월 2일이요. 지난달 월요일이요. 추가경정 예산안 네. 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예. 초스피드 일정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얘기 하는 거야. 네.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가장 좋은 피해 극복 및 경기되는 대책은 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누가 몰라? 일단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뭐 어쩌라고. 확진 환자도 라며 울먹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그래서? 왜 울먹울먹하고 그래서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야 다시 일어나지 뭐 어떻게 일어나서나. 지금 어려운 상공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며 눈물을 근데 그래서 동영상을 봤더니 예. 그 주변에 와 있던 장관들이 다 뜨악한 표정으로 저 친구 왜 저래 저? 아니죠. 속으로는 저렇게 해야지 롱런 하는 건데 내가 저래- 선수를 뺏겼다. 저렇게 해야지 부총리 할 수 있는데. 이게 질병관리본부장이 네. 국민 여러분 좀 그 환자들 가족들 참상을 보면서 네. 국민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참 힘겹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 내가 울컥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슨 장관들이 보건복지 장관이 정말 마스크 여러분한테 손에 꼭 쥐어준다고 약속했는데 정말 제가 능력이 없어서 예. 이거 홍남기 자책하는 것도 아니야. 추경 예산 만드느라고 밤새웠대. 앞에는 좀 자랑을 하더라고. 17일 종료되는 2월 이게 뭐야? 하여튼 밤새워 추경 작업을 진행하고 또 자랑 팍 하고 국회 심의되면 물론 확정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마침 진짜 왜 이런 사람이 경제부총리를 하고 있죠? 그 양반이 김동연 부총리 초대 김동연 이제 문재인 정부에 그 후임으로 들어온 게 홍남기 씨 아니에요? 국무조정실장 하다가 이게 숨이 다 넘어갔다. 그때 이미 관가에서는 다 비웃더라고요. 네. 제가 저희 이제 보면
이 1960년생이 홍남기 씨가 그러니까 대략 학번으로 따지면 이게 한양도 나왔죠. 이 친구 아마 79나 80쯤 될 텐데 그 아는 친구들 그 고시와 비슷한 그 기수의 한 친구들이 다 웃으면서 얘가 보면 얘라고 그러죠. 얘가 부총리 하면 안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제가 행정대학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다 알죠. 그러니까 얘는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주관이 없고 이른바 노를 모른대. 영혼이 없는 공무원의 대표라고.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연이는 또 맞설 때는 맞설 줄 아는데 얘는 누구한테도 맞서지 않고 보면 흔한 얘기로 왜 권력 앞에서는 굴신굴신하는 애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총리께서 네네. 그 대통령께서 저기 해외 순방 갔다 오고 국내 뭐 좀 어려운 뭐 일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 있는 국무회의장에서 대통령을 제가 보좌를 못해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눈물이 막 흘리듯 뚝뚝 울더라는 거예요. 전도 누군 줄 알아요. 근데 하여튼 뭐 얘기할 건 없지만 참석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해야지 총리까지 갈 수 있구나 다 한 수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추경예산안 회의에 그날 보니까 뭐 아무도 이거 뭐 지금 참상이 뭐 어쩌고 이런 얘기도 없는데 혼자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뭐 눈물을 흘리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쫙 올라오면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 오죽 충심이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가슴이. 그래 나에게도 마지막 충신이 있구나. 마지막 충신 좋아하시네. 마지막 충신이. 제가 왜 눈물의 장관 얘기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초대 눈물의 장관이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신성모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뭐 했습니까? 6.25 전쟁 때 그야말로 3일만 점심은 개성에서 먹고 3일 저녁은 평양에서 먹고 6월 25일 날 북한군이 전격으로 침략해 갖고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뺏겼을 때까지만 해도 그 갖다가 거짓말했던 그 사람 무슨 이승만 대통령 말만 하면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각하 제가 보필을 잘못하여. 근데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 신성모 씨는 그때 뭐 50쯤 됐을 것 같고 네. 노 대통령 80쯤 되니까 네. 이게 대통령이 너무 애기들 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뭐 울고 하면 그래 알았다 이런 인간적인 입장인데 이 홍남기 씨 그래도 뭐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네. 60년생.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은 네. 대통령과 그 국정의 파트너로서 자기 의견을 토로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첫째 오늘은 국내 홍보용 네. 정권의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 접시 말아 올려. 국제 컨퍼런스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정권 홍보용 발언을 외국에다 대해서 하고 네. 그걸 다시 회수해 가지고 국내용으로 팔아먹는 나쁜 짓을 한 것이고 네. 두 번째 추경 예산을 갖다 내면 당당한 의지를 가지고 전 이 대목에서 오세훈 씨를 굉장히 정말 나쁘게 평가를 하는데 네. 그때 뭐 자기 대통령 한 번 돼보겠다는 욕심으로 무상급식 서울 시민 여러분 무상급식 반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큰 절을 엎어지면서 하더니 막 울었잖아요. 네. 자기 욕심에 치받쳐서 운 거예요. 그게 자, 애들 무상급식 가지고 뭐 무슨 울 일이야.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그때 전화가 빗발치도 오더라고. 저는 희한한 사람이냐고. 근데 이제 부총리 말씀하셨으니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해서 부총리는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뭐 대처를 해야죠. 경제 문제를.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부총리이자 경제부총리죠. 경제기획원 장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제기획원장이 부총리로서 우리나라 이 박정희의 기적을 일구었던 장본인이 쓰루라고 불렸던 김학렬 부총리예요. 김학렬 부총리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당시 경제수석하고 얘기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안말해도 저 전문가가 아니니까 조금 뭐 딸리지 않겠어요? 옆에 있다가 경제수석이 거들었습니다. 각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때 김학렬 부총리가 박정희 대통령 면전에서 그 경제수석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비서가 무슨 생각은? 그러니까 그 정도 강단이 있어야지 부총리 하는 거. 홍남기 씨는 그런 뭐 기백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네. 경제 현안에 집중해가지고 차분하게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정권과 대통령이 아부하에서 한 사람 말까만 머릿속에 들어있어도 이 사람이 쿨하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대통령이 영 시원찮으니까 그 경제부총리도 영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